만든 이 엔진엑스라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가지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실제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앞서 그 파이썬 했듯이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실제 내 서비스로 올려서 배포하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도커 이미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 과정은 로컬라이징 부분에 순서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데 여기 보시면 실습 부분 여기 보이실 거예요. 로컬라이징의 실습 여기로 갈 겁니다. 자, 순서를 약간 좀 바꿔서 하다 보니까 먼저 소스 코드부터 받으실 거예요. 자, 먼저 git이라고 하는 명령을 이제 쓸 건데 이 명령을 통하면은 지금 현재 이쪽 프로젝트에 이런 클릭을 해보면 2018년 퍼블릭 에듀케이션에서 제가 만든 자바로 만든 이러한 강의 관리 시스템입니다. 강의 관리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이 자바로 되어 있고 이것을 먼저 소스 코드를 받아서 실제로 컴파일하고 빌드하고 그거를 도커로 올리는 과정까지를 해볼 겁니다. 제가 일단 쭉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보고 따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git 클론에서 이 이미지를 먼저 받을 거예요. 자, 이미 폴더가 있죠. 폴더가 있기 때문에 해당 폴더를 먼저 지우고 다시 내려 받겠습니다. 받은 후에 해당 폴더로 들어가야 되죠. 지금 소스 파일이 들어있는 해당 폴더로 들어가서 그래서 보면 폼 파일이 보입니다. 폼 파일이 보이는 게 자바 프로젝트라는 거고 메이븐 프로젝트로 되어 있는 거고 이제 빌드부터 해주셔야 돼요. mvn 패키지 b라고 하는 명령을 줄 겁니다. b라고 하는 명령은 패키징 빌드를 할 때 전체 라이브러리까지도 내용에다가 다 빌드를 하라는 뜻이 됩니다. 저렇게 해줘야만 자료 파일, 단일 자료 파일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게 패키징이 자바 레벨에서 패키징이 되기 때문에 이 빌드를 먼저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좀 오류가 났네요. 테스트를 일단 스킵을 시킬게요. 자, 저런 오류가 나왔는데 여기 이제 테스트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테스트 컴포넌트 테스트를 하게 돼 있는데 컴포넌트 테스트를 이제 건너뛰게끔 좀 임시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상에 네, 스킵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석세스가 다 떨어지면 제대로 패키징이 된 거예요. 이게 자바 레벨에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메이븐 없이도 자바로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바를 가지고 그냥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cd에서 코스라고 하는 단위 모듈 마이크로 서비스로 되어 있어요. 지금 마이크로 서비스가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예요. 코스, 캘린더, 마케팅 이게 3개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이제 빌드가 됐는데
각자 별도의 도커 파일로 우리가 되어 있고요. 안에 들어가면 도커 파일을 제가 이미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안에. 도커 파일을 실행하기 전에 타겟에서 생성된 자르 파일을 먼저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바 자르 해가지고 타겟 폴더를 주고 호스 001에 executable 한 버전이 있어요. 스냅샷에 이렇게 자바 자르 해가지고 실행을 해도 실행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돼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 메이븐의 도움 없이도 실행할 수 있는 자르 기반으로 돼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얘는 JVM 이 자바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환경에서도 실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거를 이뮤터블 이미지인 도커 파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커 파일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안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from OpenJDK에서 JDK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본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올 거고, 거기에 우리가 생성한 executable 파일을 app.자르로 만들고, 이것에 80 포트를 열고 자바의 진입점 아까 자르로 열었듯이 그렇게 실행을 하는 스크립트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걸 실행하는 방법은 도커 파일 먼저 빌드를 해야 되죠. 그래서 도커 빌드, 자 여기서 태그를 주게 됩니다. 태그 이름을 줍니다. 이름을 왜 주냐면은 여기 들어가는 이름에 우리가 저장될 이 저장소 이름이 같이 포함이 돼서 아까 보셨던 구글 레지스트리에 그 이미지 레지스트리에 저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이미지의 이름을 주실 때는 중간에 프로젝트 명을 여기서 복사를 해 오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안 하시면 안 될 거예요. 요 부분을 복사하셔야 돼요. 프로젝트 명에서 프로젝트 ID 부분 복사하셔야 됩니다. ID 부분, 구글의 해당 프로젝트의 ID 부분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중간에 넣어줍니다. 이 이미지 명에 중간에 넣게 되고, 맨 마지막에는 이 모듈 명을 넣어줍니다. 저는 클래스 코스라고 할 겁니다. 클래스 코스라고 하고, 레이티스트로 할 겁니다. 레이티스트. 맨 마지막 버전이다. 그리고 맨 끝에 점을 넣을 거예요. 자, 아까는 그냥 빌드 점 바로 그냥 했습니다. T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름을 줬는데, 이건 이름이 좀 길어졌죠. 그리고 맨 끝에 왜 점이 들어가냐면 도커 파일이 위치한 곳에 그 위치를 맨 마지막에 패스를 주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는 도커 파일이 있는 위치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맨 끝에 그냥 지금 현재 폴더다라고 하는 표시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미지가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미지가 생성이 됐고 태깅 되기를 이렇게 gcr.io 이게 앞부분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gcr.io가 들어가야 구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등록이 됩니다. gcr이라고 하는 구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서비스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올리게 하는 거는 docker push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면 돼요. docker push 넣고, 넣는 부분은 이 이미지의 명칭만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앞서 입력했던 도커 이미지의 네임을 그대로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 부분에서 이미 있는 레이어는 이미 있다라고 해서 그냥 스킵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모든 그거를 다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등록한 부분에 대해서만 레지스트리에 관리가 되기 때문에 최적화된 프로비저닝이 되게 되죠. 그런 레이어드 기반의 도커의 아키텍처를 알 수가 있고, 자, 이대로 올라왔다.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쿠베 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런 클래스 코스라고 하는 워크로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지 명이 어떻게 됩니까? 이미지 내용은 풀리 이 명칭을 다 넣어 주셔야 돼요. 이 전체 명칭을 다 넣어 주셔야 된다. 이미지명은 우리가 아까 만든 이 이미지명을 다시 넣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때 레이티스트는 빼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주면 최종 버전을 자기 찾게 됩니다. 그래서 코스 런 하고 이렇게 넣어 주시면
디플로이먼트가 되고, 디플로이먼트 된 거를 나중에 이제 디플로이먼트 크리에이티드 됐는데 제대로 올라왔는지 봐야 되겠죠. get pod 할 겁니다. pod. 그러면 아까 엔진X 하나 떠 있는 거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만든 클래스 코스라고 하는 게 또 떠 있을 겁니다. 자, 레디 상태를 한번 보니까 0, 1 이렇게 돼 있네요. W 걸어 놓으죠. 러닝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왔죠? 그러면 서비스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expose deploy 클래스 코스 타입은 아까 했다시피 로드 밸런서. 자, 이거 포트 넘버를 몇 번으로 엑스포즈 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마 8080으로 했을 것 같은데 일단 해볼게요. 8080인지 아닌지는 도커 파일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아까 도커 파일 안에 엑스포즈 8080 해놨으니까 8080을 나오겠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서비스의 로드 밸런서 부착되기를 좀 기다려주고요. 펜딩 관리해주죠. 클래스 코스라고 하는 서비스는 펜딩이 되어 있습니다.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서비스 연결됐고 여기 포트 넘버까지 같이 복사해 주는 게 좋죠. 그래서 붙여넣어 보면 접속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대로 서비스가 안 올라왔어요. 서비스가 아까 엔진X처럼 무사히 올라올 것이라고 기대하시면 안 되고 어떤 이제 트러블 슈팅 하셔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get code 이렇게 하시면 서비스가 안 올라올 거예요. 러닝은 돼 있는데 접속이 안 돼요. 자, 그건 뭐냐? 이제 이 속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로그를 찍는 법은 logs 해서 해당 코드 이름을 붙여놓고 -f 하면은 로그가 찍혀서 나옵니다. 자, 보니까 아직도 로딩 중인 거예요. 스프링은 이렇게 느립니다. 그죠? 엔진X 아까 금방 떴는데 아직 로딩 중인 게 그래서 화면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쭉 실행되고 나서 죽을 거예요. 왜 죽느냐? 줍키퍼가 없다고 나올 거예요. 줍키퍼. 자, 디펜드한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여기 지금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어요. 줍키퍼랑 카프카 이벤트를 얘는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엔진X를 가지고 한 번에 실습을 했던 거 이외에 한 가지 일을 더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미션이 좀 많아요. 디펜드 서비스 중에 에듀케이션 카프카 줍키퍼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에듀케이션 카프카라고 하는 그 서비스가 있어야만 이 서비스는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펜던트한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 그거는 자, 헬름이라고 하는 걸 이제 쓰실 거예요. 헬름. 헬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씁니다. 네임 카프카에서 카프카가 또한 줍키퍼랑 같이 뜨기 때문에 자기 혼자 또 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서비스는 여러 가지 나를 참조하는 내가 참조하는 수많은 서비스들이 연결돼 가지고 전체 큰 어떤 트리 구조 같은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헬름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그 트리들을 쭉 탐색해 가지고 쭉쭉쭉 가지들을 다 설치해서 내 서비스가 열리도록 하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우리 메이븐 빌드 하듯이 디펜던시 소프트웨어들을 설치해주는 그 도구가 바로 헬름입니다. 그래서 이 헬름을 가지고 카프카를 설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카프카를 설치하기 위해서 헬름을 이렇게 넣으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헬름이 없다고 나오죠. 좀 피곤해지죠. 이제. 헬름을 그래서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헬름이 어디 들어있냐. 헬름 설치용 링크 있죠. 클릭하시면 헬름 설치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치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컬을 해가지고 기본 헬름의 구성 요소를 갖고 오게 됩니다.
헬름의 기본 구성 요소를 갖고 왔고, 그러면 헬름이라고 하는 명령이 먹히기 시작해요. 근데 아직 설정이 다 된 게 아니에요. 헬름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따 또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이것 자체도 하나의 그 애플리케이션으로 그 쿠버네티스 위에 올라가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먼저 쿠베 시스템 내에 SA 서비스 어카운트 틸러라고 하는 그 계정을 하나 만들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헬름한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먼저 그 틸러라고 하는 계정에 클러스터에다가 뭔가 설치도 하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줬습니다. 그게 클러스터 롤 바인딩이라고 하는 또 부채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해당 틸러라고 하는 것으로 헬름을 기동시킬 수 있도록 헬름 명령에다가 그걸 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기 하고 마지막에 헬름의 레퍼지터리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일종의 지도를 갖고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설치될 수 있는 그 지도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레퍼지터리에서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헬메인이라고 들어오면 이제 설치가 끝납니다. 그냥 붙여넣으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붙여넣으시면 한 개씩 붙여넣으시라는 이야기고, 그러고 나면 인스톨이 이제 됩니다. 자, 이게 지금부터 조금 놓치실 수 있어요. 차근차근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명령, 이 한 줄짜리가 많은 소프트웨어를 한 번에 설치해주는 걸 대신해준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헬름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쿠버네티스에 설치해야 되는 다양한 것들을 다 아까처럼 쿠베 컨트롤 런을 해가지고 실행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그 스크립트들을 대신해주는 하이 레벨의 이런 명령을 가지고 복잡한 소프트웨어들의 구조를 우리가 설치를 한 번에 하실 수도 있고 제거도 한 번에 하실 수도 있어요. 설치도 쉽지만 제거도 쉽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시간 좀 걸립니다. 이게 먼저 헬름이 지금 하는 게 먼저 레퍼지터리를 가가지고 헬름 지도를 갖고 와가지고 어떤 걸 설치해야 되는지를 확인해서 이 4개의 서비스를 지금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에듀케이션 카프카 그리고 주키퍼 헤들리스 버전까지 해서 이렇게 쭉 설치를 했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 헬름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쿠베 컨트롤 get forward 해가지고 보면 헬름이 보시면 카프카도 실행시켜 놓고 주키퍼도 실행시켜 놓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아직 레디 전체가 1-1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한 준비가 됩니다. 하나씩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나는 여기서 카프카 이제 하나씩 올라오고 있죠. 조금 기다려 주셔야 돼요. 이 숫자가 레디의 상태가 다 같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클래스 코스는 알아서 죽어 있죠. 크래시 루프 백오프에서 크래시 났다는 이야기는 아까 실행하다가 카프카 안 뜨니까 시스템 엑시트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오류 코드 뱉고 끝났기 때문에 카프카가 쿠버네티스가 이 상태가 안 좋구나 라고 자기가 인지해서 계속 새로 띄우고 있는 중이에요. 리스타트 5번 했네요. 자, 카프카가 제대로 뜨고 나면 얘도 결국 리스타트 몇 번 하다가 카프카가 그때서 비로소 연결돼서 정상적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냥 가만 놔둬도 돼요. 우리가 할 거는 이렇게 그냥 가만 놔두면 돼요. 카프카가 이제 다 올라오고 나면 다시 클래스 코스가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W를 해서 이제 걸어놓으면 계속 상태를 볼 수 있죠. 에듀케이션 카프카 다 들어왔네요. 그죠? 카프카 1번이 펜딩이 걸렸어요. 자, 펜딩. 왜 펜딩이 걸릴까? 자, 펜딩은 좋지 않은 메시지입니다. 자, 저희 스테이터스를 좀 해석을 드릴 텐데, 이게 자주 보시게 되는 거기 때문에. 크래시 루프 백오프는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깨진 거고요. 펜딩은 일꾼이 없어서 그래요. money 없어서 그럽니다. money 없어서. 더 이상 배포할 곳이 없을 때 주로 펜딩이 오더라지는데 정확히 저게 그 배포할 곳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이렇게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쿨백 컨트롤. describe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describe 코드 해가지고 아까 보셨던 education critical 1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서 보면 뭐 공간이 없다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제대로 성공 스타트가 결국 됐어요. 아직 공간은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러닝 예, 이제 분위기 좋습니다. 다 올라왔죠. 다 올라왔어요. 자, 마지막 것까지 다 올라왔네요. 자, 이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네, 이거 하나 빼고 다 올라왔죠. 네? 그리고 클래스 코스도 올라왔어요. 클래스 코스가 근데 이게 다 올라온 건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자, 여기에 잘못된 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레디니스라고 하는 프로그를 여기다 사실 나중에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쿠버네티스는 프로세스가 떠 있으면, 톰캣 프로세스가 떠 있으면 그냥 성공한 걸로 착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스타티드 애플리케이션에서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를 얘는 생각을 못 해요. 왜냐면 그건 애플리케이션마다 다르기 때문에, 쿠버네티스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냥 프로세스가 떠 있으면은 러닝이구나 그냥 걔는 바보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쿠버네티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정상으로 기동된 게 어떠한 상태인 건지 표시를 해줘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한번 무식하게 한번 접속 다시 해볼게요. 사이 열렸네. 접속됐죠? 서비스 올라왔습니다. 아까 그 카프카가 이제 부착돼서 이 기능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자, classes, courses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서비스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서비스 제대로 올라왔다는 뜻이고, 이거를 엊그저께 했던 http 파일 해가지고 이 주소를 집어넣고, 여기에 타이틀, MS SQL 강의, 뭐 이런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강의가 만들어지죠. 코스가 만들어졌고 클래스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그 테스트가 된 거죠. 지금 우리 그 어제 만들었던 서비스가 올라왔네. 내가 만든 이미지를 가지고. 자, 조금 깁니다. 이번 과정은 조금 긴데 이것도 실습을 지금부터 해보실게요. 이 내용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자, 중간에 헬름을 좀 설치해야 된다는 게 약간 좀 중간에 끼워져 있는데요. 실습 시작하셔가지고 이 부분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류가 나서 접속이 안 되실 텐데 이것도 이렇게 로그로 확인해 보시는 것까지 쭉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카프카를 이제 설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헬름을 가지고 카프카를 이제 설치를 하시는 거고, 그런 다음에 접속을 다시 해보시는 거죠. 여기까지 쭉 보시면 스크립트는 매출 안 돼요. 매출 안 되는데